고향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네, TK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아줬던 만큼 80%만 내가 받는다면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과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진짜로 80% TK에서 홍준표 후보가 80% 이기면 얻으면 대선 승리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득표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엔 전국적으로 1,577만 표, 그리고 TK에서 이 얻은 득표수 가운데 TK에서는 264만 표를 얻었습니다. 전국으로 보니까 이게 많은 표는 아니군요. 16% 정도의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몰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있었던 득표율 비교해보면 80%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얻는 건 가능한가요? 일단은 단순히 대구, 경북 표 80% 이거 대구, 경북 표만 갖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홍 후보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남권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충청과 수도권까지 끌어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준비하셨는데 이거 네. 몇 횟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일주일간에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27일 오늘까지의 일주일간의 어떤 지역 방문지를 저희가 한번 횟수를 헤아려 봤는데 네. 일단은 토론회가 좀 많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토론회를 준비했던 것을 제외를 하면 네. 대구 경북에 3차례를 갔었고요. 그리고 충청 지역에 2차례, 강원은 1차례 갔고 호남, 미남과 경남 쪽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발이 좀 묶여 있었던 셈인데 그거에 비춰보면 충청과 대구 경북 방문이 굉장히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홍 후보의 전략이기 때문에 영남과 충청에는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영남은 알겠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출마 선언도 했고 여기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충청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홍 후보 쪽에 한번 물어봤더니 영남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폭발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바람이 충청과 수도권까지 불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보수의 마음 그것을 다시 잡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뭐 반기문 대망론에 이어서 안희정 대망론까지 꺼지면서 사실 무주공산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 있는 보수표까지 우리가 몰아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남을 시작해서 그 경상남도, 부산 이쪽도 번지고 또 충청권까지 가겠다는 구상을 현재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어쨌건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힘이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가족 행사 다 포기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9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오늘 유세 현장에까지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 어떤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가족으로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청년인가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이 홍정현, 둘째 아들 홍정현 씨인데요. 토요일에 일단 결혼식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출마 결심하기 전에 잡힌 거라서 일단 결혼식을 강행은 하겠지만 본인이 가면 이제 취재진도 몰리고 좀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는 않고 대신 영상 메시지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날에는 경남 김해에서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아들도 일단 아버지는 선거운동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 함께 더불어 약진하는 것이 심상정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심상정의 약진이 문재인 캠프에게 골칫거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심할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TV 토론 이후에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를 제껴서 1강 2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문재인 구도 만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심상정 문재인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문재인 당선 가능성 좀 1위 주자로 계속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찍더라도 문재인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굳어지다 보면 차라리 표를 나눠서 진보 정당에게 의미 있는 득표율을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지 말고 그냥 심상정한테 의미 있는 표를 주자 이렇게 기울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원금도 많이 모입니까? TV 토론회 이후에 그 이제 하루 동안에 모인 게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상정 캠프로 뭐 평소 4, 5배 수준의 후원금이 모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제 하루에만 250여 명의 당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관심은
글쎄요. 10%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까지 가는 것 진보 정당의 꿈과 같은 수준일 수 있겠는데 그동안 결과를 보자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문재인 대세론이 좀 굳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좀 분석하는 결과대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진보 정당에게 주자라고 해서 심 후보에게 표가 갈 수 있을 텐데요. 네. 안철수, 홍준표 후보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위기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나의 한 표를 그냥 소신이 아니라 진짜 당선될 사람에게 몰아주자라고 해서 좀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의 흐름과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